4월 7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최근 좀 부진한 흐름을 뒤집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금융 리스크와 경기 침체 리스크가 오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중소형주 은행주들이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김이 센 것은 파월 연준장 다음 차기 그 회장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입김을 자랑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는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죠. 아마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90%, 네, 역대급 어닝 쇼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5조 원 이상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건가? 과연 이런 정말 역대급 어닝 쇼크에도 삼성전자의 뭐 성장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은 물린 것인지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없죠. 정답을 알 수 없지만 발표 이후에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정할지가 앞으로 2분기를 정말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증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야 이제 뭐 에코프로인데 들어오고 있지만 2차전지 업종들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2차전지 업종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목표치를 아득히 넘어버렸죠. 그래서 이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 업종들은 이제 매도세가 나왔고,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더욱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면은 그냥 이번 삼성전자 외에는 다른 종목이 사기는 좀 애매하다 이겁니다. 신흥국 지수의 비중은 들어가야 되는데 딱 덮어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하면 또 삼성전자니까 그냥 대형주 MSCI라든가 이런 포트폴리오에 그냥 비중을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흐름에 따라서 저는 비중이 좀 줄어든다면 2차전지 업종으로 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3, 4분기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바닥이 아직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의 이런 매매 흐름에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글로벌 은행이죠. IB가 한국 올해 1% 성장이 어렵다. 내년에는 2%도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같이 보셔야 된다. 수출 주도 국가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색이 그래요. 전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거기에 수혜를 많이 입는 국가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은 가장 수혜를 못 입는 국가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있다.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현재 같이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플러스 우리나라는 원자재도 없는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군 할아버지 부동산 사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네,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블룸버그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처럼 시장 간섭한다, 당연하죠. 한국처럼 이렇게 시장 간섭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는 편입이 안 된다. 지금 3번 이제 빠꾸 먹었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오르면은 투자 경고 주고 투자 주의 주고, 뭐 공시 제도도 굉장히 빡빡하고요. 네. 그러니까 공시 제도는 법은 빡빡한 그런 공시 제도는 빡빡한데 그걸 어긴 사람들에 대한 법은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다 풀어. 미국 상하한가도 없잖아요. 미국처럼 다 푼 대신에 너희들 잘못했어? 법 어겨서 그냥 30년씩 때려버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주식시장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는 엄청 빡빡한데 잘못했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벌금 몇 억 내고 끝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림도 없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반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헤드라인이라 할 수 없지만은 경기 침체가 나올 건데, 그래도 투자 심리가 지금 투자 심리 악화가 될까?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다, 강세장 신호다, 이렇게 좀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기가 무너진다고 해서 주식시장도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바로 2년 전에
코로나 때 나라 망한다고 막 우리 큰일 났다고 했는데 주식시장 막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너무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 증시이기 때문에 예전에 지표를 가져와서 대입시키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이런 경기 침체, 뭐 금융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 유일한 대피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발상의 좀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제 주간 신규 고용이 꺾이고 있다. 딱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고용지표 발표하는데 뉴욕 증시가 휴장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좀 증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적 발표 이슈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제 테마주 제가 요새 테마주 좀 잘 잡는다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이슈가 또 나왔어요. 사실 탄소 배출 이슈는 지지난주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다시 한번 더 탄소 배출권이 아니죠.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 지금 여러분들 밖에 보세요. 지금 그 서울, 경기, 뭐 충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미세먼지 때 비가 오는데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기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기후 관련된 이슈 지금 기후 테크 지원 별동대를 만든다고 해요. 기후 테크가 뭐냐? 기후와 기술을 합쳤다. 기후 테크.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독립적인 부서가 될 수 있다. 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만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시비 걸 때 우리 하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너무 욕만 하지 마세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 하고 있어. 우리 이거 준비하고 있어. 우리 하고 있는데 좀 뭐 유예기간 좀 주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안전장치를 걸어 놓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런 거 왜 만드냐? 딱 생각하셨어. 탄소 이런 거 왜 만드냐?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쪽에 규제가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탄소 배출 관련 테마주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많이 올랐죠. 캐시코트레이라든가. 그래서 뭐 오늘 관련된 내용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 그리고 이 이후의 일정이에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2조 원 규모의 또 회사채를 발행했잖아요. 지금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교환사채 발행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회사채 발행하고 그냥 지금 못 버팁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감산을 한다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좀 생산량은 줄이고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시장에서 오히려 디램 반도체 시장을 아예 그냥 다 씹어 먹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시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업종들의 반등이 좀 기대될 수 있는 하반기가 상반기부터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잠정 실적 발표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브리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네.